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시험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137페이지, 교과서 137페이지부터 해서 이 한 단원을 선생님이 총 3시간에 걸쳐서 총 3단원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시험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우리가 13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예요. 137페이지. 기술의 이해입니다. 기술이 어떤 거에 대해서인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죠. 기술의 의미는 뭐였어요? 기술은 뭐다?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나 활동을 뜻한다. 중요한 게 뭐예요?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 활동이 들어가야 기술이 된다. 그냥 수단이나 어떤 기술, 어떤 뭐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스킬 이런 게 아니라 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의 특징이 있네요. 특징 선생님이 4개 쉽게 외우라고 했죠. 어떻게 외워요? F, P, C, F 이렇게 4가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F 뭐예요? F는 fast,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P는 뭐예요? P, 파워. 그쵸? 그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개인의 경쟁력이 된다. C, change입니다. 우리 문화와 사회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F는 뭐예요? fuse, 융합하여, 다른 영역과 융합하여 발전한다. 이 특징 4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겠습니다. 이 특징 4가지는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되는데 FPCF 오늘 fast power, change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점점 빨라진다,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사회 문화를 발전시킨다, 다른 영역과 융합하여 발전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면요 기술의 영역 5가지가 나와요. 그쵸? 기술의 영역 5가지. 선생님이 여러분이 쉽도록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저번에 어떻게 설명을 했죠? 제조기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기술?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제조기술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여기 나온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핵심만 집어주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제품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고 사용자 원하는 조건에 맞게 설계하고 제작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최소한 제작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활동이다. 요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거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건설기술, 밑줄 그읍시다. 제조기술 제일 밑에 제작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활동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은 뭐예요? 거기도 마지막에 설계한 후 건설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활동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생명기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쉽게 이용하면은 첫 번째 생명체를 이용하여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밑줄 긋고요. 생산 변형 개발하는 활동이다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생명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산 개발 변형시키는 그런 개발하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보통신기술 정보를 생산 가공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정보를 생산 가공하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수송기술 사람이나 물건을 다른 곳에서 이동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옆에 이렇게 따따따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여기 생산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생산기술이라고 하는 건 3가지 중에 뭐였어요? 우리가 제조, 건설, 생명, 정보통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있죠? 수송기술. 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조, 건설, 생명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생산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생산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생산기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봅시다. 141페이지. 141페이지는요, 여러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했냐? 한 달 동안 이게 어떻게 했냐?
이게 여러분 이제 수송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제일 밑에 그림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발전했는지 옆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변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르실 줄 알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143페이지 넘어가면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전에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배웠다면 이번엔 사회에서 어떤 큰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농업사회네요. 농업사회에서는 제일 뭐가 중요해요? 자급자족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농업을 기반으로 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업사회는 뭐였어요? 산업사회는 기계를 동력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기계가 많으면서 그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대량 생산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요. 직업은 어떻게 변했어요? 공장 근로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 공장 근로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장 근로자란 잘 보이나요? 네. 공장 근로자 또는 뭐 생산직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던 게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사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장 미래 기술의 활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래 기술 활용은 뭐예요? 미래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은 어떤 게 있어요? 뭐 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로봇이라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사생활을 지켜주는,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생명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 기술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가 인간을 생각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한번 보면요. 미생물이나 나노로봇을 이용한 환경 정화 기술. 그쵸? 환경을 정화해야겠죠. 깨끗하게.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자, 그리고 물건을 재사용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기술.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또 배우게 될 건데, 여러 가지에서 뭐 태양열 발전이라거나 뭐 풍력 발전, 지열 발전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기술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사고 위험 대처 방안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가죠. 자, 안전사고 위험 및 대처 방안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가정 안에서였어요. 집 안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어? 전기사고나 화재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전기사고를 위해서 뭐 무전기 유무 이상 확인하는 거, 욕실 근처에서 뭐 전기 제품 사용하지 않는 거, 뭐 플러그 꼽지 마, 뭐 함부로 그렇게 막 땡겨서 꽂거나 이런 거 안 되고요. 화재 경보기, 그 다음에 뭐 가스를 사용할 때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배웠어요. 콘센트를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밖에서 어떤 안전사고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일단 먼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요. 계단으로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그 벨 누르고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놀이 할 때 도로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타고 건너요? 아니에요. 잘 조심해서 내려서 끌고 건넌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전자석 안전벨트 필수입니다. 운전자 괴롭히면 안 되죠. 자, 무단횡단 안 됩니다. 무단횡단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내려야 된다, 이런 거 배웠고요. 148페이지 넘어가면 학교에서 실습 중에 우리가 뭐 기술 실습, 가정 실습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자, 기술 실습을 할 때 이제 공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구에 대한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경을 착용한다, 또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 내가 집중한다고 허리 숙여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를 살 때는 항상 서서, 항상 놓고 칼을 사용을 해도,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도 허리는 펴서,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서 톱밥이나 여러 가지 칩이라고 생기는데 그 칩이 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호흡기에 들어가도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항상 세우고 바른 자세로 이용한다.
뭐 진동이 있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꽉 잡고 사용을 하고 제 위치에 고정을 하여 단단히 고정해 사용한다. 뭐 주머니에 뭐 공구 넣고 다니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 시 행동 요령 4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이야 소리를 지른다라거나 뭐 1층이라고 하면은 창문을 열고 막 밖으로 나간다라거나 운동장을 대피한다라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간다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행동 요령 4단계는요 그런 것도 다 제외를 하고 책에 나오는 이 4단계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4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화재, 폭발, 사고 시 행동 요령 4단계. 이 4단계는 뭐냐? 첫 번째, 젖은 수건이면 더 좋겠죠. 어쨌든 헝겊이나 수건 뭐 이런 것들로 입과 코를 막습니다. 같이 막아요. 입과 코를 같이 막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세를 낮춘다. 왜? 연기가 위로 가니까 연기 때문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폐에 안 좋아요. 사람이 너무 안 좋은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막고 두 번째 자세를 낮춘다. 세 번째 벽이나 난간을 짚어야 됩니다. 짚어야 돼요. 연기가 가득 찼을 경우 앞이 안 보이니까 짚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그냥 막 이렇게 자꾸 따라가다가 빵! 앞 사람이랑 부딪히거나 뭐 벽에 부딪힌다라거나 그리고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다친다거나 안 되겠죠. 짚은 상태에서 앞을 주시하면서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4단계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입과 코를 수건으로 또는 헝겊으로 막는다. 두 번째, 자세를 낮춘다. 세 번째, 벽이나 난간을 짚는다. 네 번째, 전방을 주시하며 나아간다. 이렇게까지 4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 단원을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한 단원 내에서 배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리뷰를 해준 것만 여러분들이 통째로 알고 있으면 한 단원은 완벽하게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강의를 잘 듣고 시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댓글로 다시 질문해주고 필요한 경우는 전화를 해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